췌장암은 다양한 암 중에서도 특히 치명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암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췌장암은 암의 암 중의 암이라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는 치료가 어렵고 발견될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비롯한 소화 요소를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췌장은 신체 깊숙이 위치해 있어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췌장암이 생겨도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거나 있다 해도 너무 경미해서 대부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암이 어느 정도 커져서 주변 기관을 압박하거나 쓸개와 같은 곳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때쯤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암은 그 발생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췌장은 크게 머리, 몸통, 꼬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암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 생기면 주로 담도를 압박하게 되어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황달은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으로 쓸개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소변색이 평소보다 더 짙어지고 대변색이 옅어지는 증상도 동반됩니다. 평소와 다른 소변이나 대변 색깔을 보았다면 무심코 넘기지 말고 의료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줌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거나 대변이 아주 창백한 색을 띠면 담도 관련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증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통이나 꼬리 부분의 암은 췌장 바로 뒤쪽에 있는 척추에 가까운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은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췌장암 환자들은 허리가 마치 끊어질 듯이 아프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피로로 인한 통증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면 빠른 검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췌장의 꼬리 쪽에 암이 발생하면 하복부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통증 때문만이 아닙니다. 췌장암은 체내의 단백질을 빠르게 파괴하는 경향이 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서 근육과 같은 중요한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단백질이 파괴되면 사람의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며 체중 감소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식욕이 줄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난다면 암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이러한 증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40대 이후에는 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췌장암은 40대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 연령대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암은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위암, 간암, 췌장암은 증상이 초기에는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소화불량이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밀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췌장암이 얼마나 나쁜 암인지를 알려주는 여러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는 극소수입니다. 대략 10% 정도만이 1년 이상 생존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생존하는 경우는 5% 미만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췌장암은 치료가 어렵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췌장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 쉬운 암이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은 주변 장기를 침범하거나 신경을 압박할 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췌장암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다른 장기로 퍼졌거나 매우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들과 달리 종양이 벽에 쌓여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약물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도 약물 치료와 병행해야 하지만 암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췌장암은 암세포가 주변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이미 치료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mm 정도의 작은 암 덩어리 안에 수십억 개의 암세포가 존재하고
이 암세포들이 임파선을 타고 몸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이미 몸을 떠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술로 제거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암이 진행된 후에 발견되면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암이 발견되면 바로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암이 발견되었을 때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암 덩어리를 줄인 후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췌장암과 같은 치료가 어려운 암의 경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암과 같은 악성암은 우연히 발견된 초기 상태에서부터도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일부 암은 초기 치료 후에도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췌장암은 진행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항암 치료는 췌장암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면역 치료는 최근 들어 많은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면서 점차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 방법도 모두 환자의 체력과 암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췌장암의 발병 원인 중 15%는 유전적인 요인에 기인하지만 나머지 85%는 본인의 생활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오염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췌장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세포가 활발히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식단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예방을 위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암은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우리의 생활 습관, 특히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평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암 예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암 예방에 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추천하는 식단 중 하나는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 오일, 그리고 적당량의 통곡물과 견과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항산화 물질과 불포화 지방산, 섬유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생선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질환 예방에도 좋을 뿐 아니라 암 발생을 억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주로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지방산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DNA를 변형시켜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중해식 식단에서 중요한 점은 육류, 특히 붉은 고기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붉은 고기는 그 자체로 체내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대장암이나 췌장암과 같은 암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닭고기와 같은 가금류나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좋고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베리류 과일은 항암 효과가 뛰어난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활성산소는 암세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리류는 또한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체내 염증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녹차는 항암 효과로 유명한 음료입니다.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내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녹차는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의 녹차를 마시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콩류도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자 항암 성분인 이소플라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체내에서 호르몬 균형을 조절해주며 특히 유방암과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의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콩류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암 예방을 위해 염증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지만 만성적인 염증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연어 같은 음식들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트랜스지방, 설탕이 많이 든 음식들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에는 체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트랜스지방은 심장질환과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체내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높여 대사질환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 외에도 암 예방을 위해선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체내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해 체내 대사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운동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비만은 암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체내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암세포가 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체내 염증 수치를 증가시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운동뿐만 아니라 명상, 요가,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요가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암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부족은 체내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중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흡연은 폐암을 비롯해 다양한 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담배 속에는 수천 가지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물질이 체내에 들어오면 세포 손상을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암, 구간암, 식도암, 췌장암, 방광암 등과 흡연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자는 암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금연을 실천해야 합니다. 음주 또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암, 위암, 대장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환되는데 이 물질이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하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음주를 줄이고 가능하다면 금주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며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암 예방의 핵심입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암이 주로 중장년층, 특히 40대 이상의 성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암의 발병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20, 30대에서도 암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 그리고 유전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고도의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젊은 층의 암 발병 증가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젊은 층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암이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젊은 층은 어린 시절부터 환경 오염, 가공식품 섭취,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은 최근 들어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암 발생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미세먼지가 폐암, 후두암, 그리고 심지어는 혈액암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과 같은 서구화된 식습관 역시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패스트푸드에는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나트륨,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은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대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암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20대와 30대의 젊은 층은 특히 이러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과도한 당분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이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서 신체 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사무직에 종사하거나 공부나 업무 때문에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과 같은 특정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스트레스 또한 젊은 층의 암 발병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젊은 층이 겪는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취업난, 경제적 압박, 사회적 기대 등 다양한 이유로 20대와 30대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체내에서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 호르몬이 장기적으로 높아지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데 만성적인 염증은 암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염증은 정상세포가 손상되거나 변형되는 과정을 촉진하여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식습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며 이는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비만은 다양한 암,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젊은 층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수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체내 면역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체는 제대로 회복할 시간이 없고 이로 인해 면역세포의 활동이 저하되어 암세포와 싸우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특히 대사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평균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보다 암 발생 위험이 20%더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 하나는 갑상선암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갑상선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데 이는 부분적으로 조기 검진이 활성화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그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암은 주로 목의 덩어리나 통증을 통해 발견되며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가 용이한 편입니다. 또한 대장암도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암 중 하나입니다. 대장암은 주로 식습관과 관련이 깊으며 붉은 고기, 가공육 섭취가 많은 사람들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20, 30대에서도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식습관의 서구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층의 암 발생 증가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로 그 크기가 매우 작아 폐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에는 다수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흡입할 경우 호흡기 관련 암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후두암, 기관지암, 심지어는 혈액암까지도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은 직업적인 이유로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건설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젊은 근로자들은 장기적인 암 발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검진입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젊다고 해서 검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체중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체중 관리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는 명상, 요가, 그리고 취미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매일 7시간 이상 자는 것이 권장됩니다. 20, 30대의 젊은 층도 더 이상 암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암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젊은 이들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현대 사회의 환경적, 생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젊은 층에서도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직장 생활, 학업, 가정 문제, 경제적 압박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적 문제를 넘어서 신체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는 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닌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다양한 생리적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체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이 장기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되면 면역 시스템이 약화됩니다. 면역 시스템은 암세포와 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신체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도 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암세포가 통제되지 않고 증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NK세포, Natural Killer 세포라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NK세포는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NK세포의 활동이 저하되어 암세포를 충분히 공격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암 환자들의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는 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암의 진행이 더 빠르고 재발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치료 과정에서 신체가 회복되는 능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체내에서 지속적인 염증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염증은 암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은 암세포가 성장하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염증은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만성 스트레스는 에스트로겐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유방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의 불균형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에스트로겐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낮출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는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등의 다른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쳐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스트레스는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영향을 미쳐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생리적인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호르몬 분비에 변동이 생기고 이는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우리의 행동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종종 건강에 해로운 습관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암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흡연은 폐암, 구간암, 후두암, 췌장암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음주 또한 간암, 대장암, 위암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이나 폭식과 같은 식습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비만을 초래하고 비만은 다양한 암의 주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비만은 대장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등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대사장애와 함께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체내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신체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에 비해 암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수면은 체내에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수면 부족은 신체의 자가 회복 능력을 저하시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완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운동은 체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여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킵니다. 또한 운동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암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일주일에 최소 3, 5일, 하루 30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명상과 요가 같은 마음챙김 활동도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같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활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체내 염증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가 또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은 체내 염증을 줄여 스트레스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분,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수면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7벌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신체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 신체 건강, 특히 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명상, 요가,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가 널리 퍼져 있어 이러한 음식들로부터 비롯된 건강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암, 심장병, 당뇨병 등 많은 만성 질환이 잘못된 식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식단의 첫 번째 원칙은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 영양소에 치우치면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결핍이 생겨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약화되고 신체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여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세포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류, 생선, 콩류, 계란, 유제품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은 신체의 여러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육류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특히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대장암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양의 고기와 함께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진대사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미네랄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고 철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피로를 예방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다양한 식품군에서 고루 섭취해야 하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통해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항산화 물질의 섭취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DNA 변이를 유발해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성분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정기적으로 녹차를 마시면 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고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주로 통곡물, 채소, 과일, 콩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여 체내 노폐물과 발암 물질이 처해로 배출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방의 종류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 지방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섭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주로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결국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반면에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주로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생선류에 많이 들어있으며 이러한 생선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장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식단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식습관은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흰쌀밥이나 흰빵처럼 빠르게 소화되지 않고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현미, 귀리, 통밀 같은 통곡물은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가 느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식사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분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일부 과일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 함량이 낮은 베리류나 사과, 배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가공된 과일 주스보다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가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들 음식은 대부분 영양소가 부족하고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공 첨가물과 보존제, 과도한 나트륨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설탕은 비만, 심장병, 당뇨병뿐만 아니라 암 발생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섭취를 최소화하고
신선한 재료로 조리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스턴트 라면이나 냉동 피자 같은 가공식품은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자주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은 편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압 상승, 콜레스테롤 증가, 체중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습관을 기르고 외식보다는 가정식을 선호하는 것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는 물 섭취입니다. 물은 신체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탈수를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물은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 과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비뇨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며 커피나 차와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깨끗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 몸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며 적절한 지방과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설탕,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근육과 뼈를 강화하며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운동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병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며 그에 따라 심장은 더 빠르게 뛰며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는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LD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H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고혈압은 심장병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고혈압 환자도 혈압을 조절할 수 있으며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만은 다양한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을 감량하거나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이 전신을 사용하여 칼로리를 소모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체지방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체중 관리 효과는 단순히 체중 감량에 그치지 않고 체지방 분포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은 건강에 해로운 지방으로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내장 지방을 줄이고 신체 지방 분포를 개선하여 건강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신체 기능을 저하시켜 낙상과 같은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면 이러한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령을 들거나 스쿼트를 하거나 팔굽혀펴기와 같은 운동은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뼈에 가해지는 압력은 골밀도를 높이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운동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면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신체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엔돌핀은 자연적인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우울증과 불안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높이고 신체에 산소를 공급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통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신체와 정신이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가나 명상과 같은 운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요가는 호흡과 자세를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운동은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세포가 신체 곳곳을 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면역세포는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싸워 감염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지면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운동은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또한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여러 종류의 암에 걸릴 위험이 낮아집니다. 이는 운동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며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면 비만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피로를 느끼게 되어 더 깊고 더 좋은 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잠에 들고 깊은 수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신체 피로를 유발하여 수면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체중 증가,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등 신체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수면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로감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우울증, 면역력 저하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면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신체가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신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피로를 축적하게 되며 이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체는 수면을 통해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수면 주기는 REM, 수면과 비렘, NREM. 수면으로 나뉘며 이 두 단계가 번갈아가며 반복됩니다. REM 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로 뇌 활동이 활발하며 감정 처리와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렘 수면은 깊은 수면 단계로 이때 신체는 에너지를 보충하고 세포가 재생되며 근육과 조직이 회복됩니다. 수면은 또한 호르몬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의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합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운 환경에서 더 많이 분비되며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아침이 되어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우리가 깨어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과 성인들의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뇌의 회복 역시 수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정보와 자극을 처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며 기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 뇌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거나 약화시켜 중요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학습과 기억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신체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같은 외부 병원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수면 중에 생성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이토카인은 체내 염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억제하거나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줄어들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증은 여러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심장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수면이 면역 체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백신의 효과에도 수면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들은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수면 부족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낮출 수 있습니다. 수면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는 심장과 혈관이 회복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면서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수면이 부족하면 이러한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며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8% 더 높고 뇌졸중 위험은 15%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수면이 심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수면 부족이 장기적으로 심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러한 대사 기능이 방해를 받습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신체는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는 혈당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신경계에 큰 부담을 주어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기능을 저하시켜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감정적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정리하며 하루 동안 겪은 감정을 처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렘 수면 중에는 뇌가 감정적인 기억을 처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쉽게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집중력과 기억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뇌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고 일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장기 기억 형성에 큰 장애를 일으키며 이는 장기적으로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는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은 만성 피로, 불안, 우울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수면 부족 이상의 문제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비만과 대사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잠이 부족하면 신체의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 두 호르몬은 식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렙틴은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며 그렐린은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 수치가 감소하고 그렐린 수치가 증가하여 식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이나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식욕 조절 장애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야식이나 늦은 시간에 먹는 습관은 체중 증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대사 기능을 저하시켜 신체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소모하지 못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비만과 대사 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비만에 걸릴 확률이 55% 더 높다고 합니다. 대사 증후군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함께 발생하는 상태로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수면 부족은 이러한 대사 질환의 발병을 촉진하며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비만과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운동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역시 운동 능력 향상과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을 회복시키고 운동 중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한 후에는 수면이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선수나 적극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수면은 운동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가 쌓여 운동 중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력이 저하됩니다. 반면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근육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신체의 에너지가 회복되어 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수면은 운동 중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와 함께 운동 중 부상 위험을 증가시키며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신체 건강과 운동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유지, 정신 건강 개선, 대사 질환 예방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수면 부족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하루에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다양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며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그 결과는 단순한 피로감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비만,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수면은 면역 시스템의 핵심. 수면은 우리 몸이 외부 병원체와 싸울 수 있도록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동안 신체는 면역 세포와 항체를 생성하며 이는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병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켜 신체가 질병과 싸우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특히 사이토카인과 같은 면역 관련 단백질의 생성이 수면 중에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면 이러한 중요한 단백질의 분비가 줄어들어 면역력이 약화됩니다. 면역 시스템이 약화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장기적으로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수면이 질병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수면은 백신의 효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한 사람들은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방접종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감염성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2. 수면은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 수면은 우리의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 동안 충분한 수면을 취할 때 심장은 휴식을 취하고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수면 중에는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며 이는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충분한 수면은 심장과 혈관의 기능을 개선하여 고혈압,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수면이 부족하면 심혈관계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이는 고혈압과 같은 위험 요소를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48% 더 높고 뇌졸중의 위험은 15% 더 높습니다. 이는 수면 부족이 장기적으로 심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는 상태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수면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 유지. 수면은 정신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의 편도체와 같은 감정 처리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수면 중에는 뇌가 하루 동안 쌓인 감정적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러한 감정 처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적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렘 수면은 감정적인 경험을 처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렘 수면 중에는 뇌가 감정적인 기억을 정리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합니다. 수면 부족은 또한 인지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며 문제 해결 능력 또한 감소합니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직장 생활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켜 새로운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4. 수면 부족과 대사 질환의 연관성. 수면 부족은 비만과 대사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의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두 가지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 두 호르몬은 식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렙틴은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며 그렐린은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 수치가 감소하고 그렐린 수치가 증가하여 식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특히 고칼로리 음식이나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러한 식욕 조절 장애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입니다. 비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면 부족은 이러한 대사 질환의 발병을 촉진합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비만에 걸릴 확률이 55% 더 높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저하되어 신체가 혈당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혈당 수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대사 질환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과 운동 회복의 연관성.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운동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운동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신체 조직을 재생합니다. 이는 근육의 성장과 회복을 촉진하며 더 나아가 운동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한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근육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근육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운동 후 회복 시간이 길어지고 피로가 더 많이 축적되어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신체 에너지가 회복되고 운동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수면은 운동 중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와 함께 운동 중 부상 위험을 증가시키며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신체 건강과 운동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6. 수면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 습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신체는 자연스럽게 수면 각성 주기에 적응하게 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신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어두운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의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독서나 명상과 같은 활동을 통해 신체를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신체 피로를 유발하여 더 깊고 더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취침 시간에 가까운 시간대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에 운동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유지, 정신적 안정, 대사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심장질환, 비만, 당뇨병, 우울증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